안녕하세요. 미디어 아티스트 박승훈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보다 아날로그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죠. 한 장 한 장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 만든다든지 영상물을 만들어서 그 영상물을 인터랙티브하게 관객들이 즐기면서 표현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인더 오브 블루 엔드인데요. 지게가 하면 저 끝의 시작 안에 쓰였어요. 과거의 나이가 미래의 나를 바라보고 있죠. 미래의 나는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마치 먹구름 속의 자기처럼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강한 대교에서 떨어질 때 그 사람이 눈을 감죠. 울진 않아요. 울고는 싶은데 자기는 이게 끝이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 보면 안도하는 것 같은 느낌? 그걸 또 과거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저 사람이 죽었을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생각한 것일까? 그런 것들은 열린 결말로 남겨주고 싶었죠. 저 몇 장 그렸어요? 1000장 그렸어요. 파도 그릴 때 약간 좀 오더라고요. 뭐가 왔어요? 약간 이 정신 분열이 좀 오더라고요. 똑같은 건 그냥 파도가 움직이잖아요. 거품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자세히 보면 이제 파도 밑에 모래까지 내가 그렸더라고요. 저 주인공을 보면 작가님 많이 닮았는데 네. 저 작품에는 다 제가 나와요. 제가 쟤를 그리기가 제일 편해요. 그리고 제 작품이 오래 그리기 때문에 쟤는 언제든지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또 쟤를 잘 그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 만들 때는 어떤 이제 스토리를 구성한 다음에요. 보통 노트스코핑 기법이라고 부르죠. 그런 노트스코핑 기법으로 실제 인물이라든지 대상을 촬영하고요. 그거를 필요한 부분은 편집해가지고 다시 프린트를 해서 그거를 다시 디테일하게 한 장 한 장 다 그림을 그린 다음에 스캔을 받아서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듭니다. 보통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풀프레임 1초에 3장이 들어가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레임 하나의 디테일이 강하면 이 장수가 적게 들어가도 움직임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1초에 8장에서 10장 이런 식으로 프레임 수를 낮추지만은 사람이 시각이 인지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림 그릴 때 표정을 만들어요. 분노하는 장면이 있으면 제가 분노를 하면서 그리고요. 그 사람이 감정이입을 시키면서 손끝에 전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장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슬픈 느낌이 나고 내가 눈물 흘린다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눈물 흘리는 거 내 눈물을 따가지고 그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좀 비열해질 때는 어떤 막 비열한 느낌 막 그 상상하면서 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일을 시키면서 관객들한테 답답함을 주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이 주인공이 실수를 해서 이 임산부를 못 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납치되잖아요. 이제 이 스토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죠. 그냥 집에서 앉아서 게임을 하고 지금 퀴즈를 풀면 좋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나와가지고 거리를 거니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왜 이 주인공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것들을 관객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플레이하면서 주인공들의 감정성과 그걸 이해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인터랙티브 무비가 되는 거죠. 거기서 더 추가할 수 말하면 저거를 좀 인터랙티브하게 더 만들고 싶어요. 와가지고 결말을 게임을 풀었을 때 다 다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게 한 사람도 있고 살리게. 그렇죠. 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네. 여기 이 조현병 환자가 임산부를 살아야 되는데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근육에 그 에센트를 강하게 넣었어요. 이 친구가 더욱더 표정이 덜하고 입꼬리도 더 심하게 올리고 턱도 이렇게 약간 이게 볼살도 약간 이렇게 볼륨감을 줘가지고 음영이 생기게 해가지고 더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이라이트 날카롭게 그렸고요.
그다음에 이런 목이 베이는 장면은 이제 상상을 해서 다 그리는 거죠. 내가 대학교 조속가였는데 교수님들 하시는 말은 정치된 영상 속에서 사람들한테 말은 메타포를 전해주라. 작가는 관객한테 답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을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좀 더 친절해지고 싶었어요. 작품들이 멈춰있잖아요. 멈춰있는 나는 그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관객들이 보면서 더 느끼고 공감하고 그리고 미술을 배제하지 않고 그리고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정지된 그보다 움직임이, 무빙이 있는 걸 찾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됐죠. 우연히 그 프레데릭 백의 나무를 싣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그걸 5년 봤다고라는 프레데릭이라는 분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보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와, 제가 잘하는 거는 대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아상이라는 작품을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자아상이라는 작품은 어떤 주인공이 제일 처음에 거울을 보다가 가끔씩 거울에 비추는 내 자신이 낯설게 느껴진다. 제가 그 전까지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는 제 자신이 되게 낯설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에 들어와서 자기를 그려요. 그게 이제 제가 제 애니메이션을 그리게 된 거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지퍼라이터로 태워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죠. 지퍼라이터는 태울 뿐이지 타진 않잖아요. 내가 뭐 나의 모든 과거를 부정을 했지만은 그 과거들은 존재받고 앞으로도 나를 지탱하는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장면이 길을 걷다 보면 가끔씩 누군가 내 뒤를 따라가는 발자국 소리 듣는다 했는데 내가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과정을 자아상이라는 작품을 통해 담았죠. 이 어떤 방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네. 거 시행착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다 그랬어요.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 힘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대는 장면이 있으면 그 따로 그리고 합성하는 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보면 그 배경이 있는데 배경도 같이 돌면서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뭐 담배를 피는데 담배 연기가 다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 작품이 그런 대화라. 네, 대화란 작품입니다. 대화에 보면 이제 제가 유년시대 나오고 나이도 나오고 뭐 이런 똑같은 행위들이 자국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못할 생각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고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좀 공격적이었거든요. 그냥 많이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가 그냥 다 제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직 괜찮다고. 내가 날 용서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믿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나온 게 이제 그거죠. 내가 두 명이면 그러니까 나를 안아주고 싶었던 거죠. 위로해주고 싶었고. 대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처음엔 한 장을 그렸을 때 엄청 시간을 그리더라고요. 근데 아주 그 움직이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그 만드는 과정 한 장 한 장 그리는 시간 동안에 작품들이 다 저한테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신을 완성한 결말이 아니라 그 과정들 자체가 작품이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도 같이 이제 치유가 되고 같이 느껴지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싱글 채널과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아웃도 연결시켰지만은 다음 작도 조형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시장에서 제 작품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받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보는 사람, 관객들한테 대중적으로 표현하고 그 작품들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용들을, 그 메타포들을 스스로 담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대중들에 다가가고요. 또 조금 더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고요. 같이 느끼고 싶어요. 작가는 관객들한테 머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삶을 위로할 줄 알고 그냥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작가의 목적이죠.
칼 버려. 안 돼! 너의 주저함으로 나의 아내는 죽었다. 다신 그런 실수를 하지 마라. 어서 날 쏘고 너의 아내를 구해. (90분) 동안 당신이 낸 과제로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난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한 나도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 당신도 사시고 내 아내도 살려주십시오. 다시는